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 정말 전해드릴 내용이 많아서 빠른 속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뒷부분까지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꼭 끝까지 보셨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미국 장단기 금리차가 3월에 이어 다시 역전되었다는 소식과 어제 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내려갔었습니다. 이를 두고 현재 시장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과 경기 침체 우려로 눈치를 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대중관세 인하와 관련해 옐런과 류어가 통화를 마쳤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대중관세 완화 발표할 듯 합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들려오는 내년 금리 인하 전망 소식. 왜 벌써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지 공유드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휴전 가능성 역시 들렸었습니다. 그러나 생각만큼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와 월가 투자은행들의 올해 S&P 500 전망은 지금 나오는 비관론들에 비하면 생각보다 여전히 굉장히 낙관적인 편입니다. 그 이유를 공유드리고, 마지막으로 캠피시어의 최근 발언 중 정말 중요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공유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혼조세였습니다.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최근 인플레이션보다 경기 침체 우려에 시선이 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 초반에는 진짜 패닉이 올 뻔할 정도로 떨구고 시작하더니 이내 말아 올리며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4% 하락했고, 나스닥은 떨어진 유가와 10년물 국채금리로 1.75% 상승, S&P 500은 0.16% 상승했습니다. 금일 맵을 살펴보면 왼쪽의 기술주, 반도체 섹터의 초록초록한 맵과 오른쪽 밑에 에너지, 유틸리티 섹터의 피바다로 양극화임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경기 침체 우려로 6월 3.5% 부근까지 올라간 후 현재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어제 미국 장단기 금리차가 지난 3월에 이어 또 역전된 겁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가 어제 다시 역전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경기 침체 전조 현상으로 유명합니다. 과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향후 몇 개월에서 2년 안에 경기 침체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장단기 금리차에 대한 영상은 과거 제 영상에 다 정리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극심한 공포의 24입니다. 제가 지난주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내부자 매도 시점이라면서 공유드린 차트입니다. 항상 어깨부터 매도를 시작했다고, 매도 타이밍이 신의 영역에 가깝다고 말했었는데,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는 이번 연도 매도 타이밍도 예술이었습니다. 어제 경기 침체 우려로 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이를 두고 의견이 지금 반반 갈리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시선을 더 쏟고 있는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둔하고 자시고 경기 침체 온다, 도망가야 한다 라는 자세고, 유가만 수직 낙하한 게 아니라 옥수수, 밀, 구리와 같은 상품 가격도 수직 낙하하며 이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의미한다며, 경제를 보나 연준의 통화 정책을 보나 일단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현 상황에서 최우선 과제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차피 더 맞을 거긴 하지만 이 정도의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먼저 잡는 게,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가 일시적으로 오더라도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얼어붙었냐면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가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개인 투자자, 투자 전문가, 세계적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분기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 아니라며 작년 예상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고, 사실 첫 금리 인상 예정은 2023년이라고 작년에 그렇게 언급되었었는데, 테이퍼링부터 앞당기기 시작하고 속도를 올리기 시작하더니 예상치 못했던 금리 인상 스케줄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올해 3월로 앞당겨졌습니다. 거기에 더 예상하지 못했던 러시아의 침공, 그로 인해 또 예상하지 못했던 50bp 인상 빅스텝과 75bp 인상 자이언트 스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자들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었으니 마지막 화려한 상승을 즐기고 매도하자 라고 생각하고 올해 상승을 기대했는데, 현금 비중 늘릴 틈도 주지 않고 인플레이션, 전쟁,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아직까지 제대로 해소된 악재가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뭐 하나라도 해소하기 위해 대중관세 완화를 하는 겁니다. 옐런 재무장관과 류어 경제담당 중국 부총리가 화상으로 회담을 진행했고, 류어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이롭다는 사실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빠르면 이번 주 대중관세 완화가 발표될 듯 합니다. 하지만
일부분만 완화할 예정으로 보이지만 말이죠. 당장 4개월 뒤 11월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중관세 완화도 추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미국의 대중관세 완화 조치는 현재 상황에서 물가와 경제 안정을 위해 필요하고, 이는 바이든 정부가 직접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몇 없는 조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판세만 보더라도 공화당이 매우 우세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무역 대표부의 캐서린 타이 대표는 대중관세 완화를 반대하고 있지만 결국 바이든은 이 판세를 뒤집기 위해 뭐라도 더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치는 시행될 가능성이 높고 부디 뭐라도 좀 더 하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슬슬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바로 금리 인하 전망입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미 금리 인하로 전환이 시작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ISM 제조 PMI 지표가 예상치 54.5%를 하회하며 53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딱 차트만 보더라도 올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이게 50 이하로 떨어지면 경기 위축을 의미합니다. 결국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죠. 특히 애틀란타 연은이 집계하는 실시간 GDP 전망 지표가 2분기에도 마이너스 2.1% 성장을 예고하면서 사실상 2분기 연속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 둔화를 확인하고 연준의 긴축 정책이 결국 완화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미 국채 수익률 곡선을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장기 국채 금리가 하향을 보이고 있죠. 즉 최근까지 파월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올해 말까지 최대한 빠르게 3% 이상으로 금리를 올리고 수요가 줄어들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것을 확인하면 내년부터는 경제 상황을 보면서 금리를 동결하든 인하하든 다시 양적 완화를 하든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기를 바라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기 전에 투자 원칙에 따라 장기적으로 바라보며 웅줍해야겠죠. 다음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현실적인 휴전 혹은 종전 가능성에 대한 소식입니다. 갑자기 어제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가능성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나 휴전되면 증시는 진짜 미친 반등을 보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전쟁 리스크가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공급망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고, 이게 결국 CPI 하락으로 확인이 가능해지고, 그러면 결국 연준은 강한 긴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측성 보도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한 이유는 러시아가 원하는 영토를 대부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누가 봐도 러시아의 목표가 보이는 게 뭐냐면 흑해를 점령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저 검정원 오데사만 장악하면 우크라이나의 흑해 물류망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는 육지에 고립되고 러시아가 해안선을 보유하게 되는 거죠. 이 카드를 쥐고 러시아가 협상을 진행할지,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결국 응할지, 이게 결국 종전, 휴전의 핵심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이유는 먼저 우크라이나의 국민 89%는 러시아에게 영토를 내주고 휴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항복하지 않고 결사항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죠. 그러면 러시아는 종전과 휴전하는 게 좋을까요? 딱히 러시아 역시 급할 게 없어 보입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통해 현재 가장 이득을 많이 보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러시아가 싫어하는 미국은 인플레이션으로 곡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굳이 러시아도 휴전, 종전 협상을 지금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사실상 러시아의 승리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패배는 모든 국가들이 반대하는 상황. 결국 종전이 아닌 휴전을 선택하면 패배하지 않으면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휴전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죠. 지금 인플레이션, 전쟁,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실적 악화라는 역대급 악재가 모여있는 상황에 여전히 주요 투자은행들의 올해 S&P 500 전망은 생각보다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물론 계속 하향시키고 있지만 말이죠. 올해 첫 전망을 시작했을 땐 평균적으로 4,900포인트를 전망했지만 3월이 되자 조금씩 비관론이 흘러나오며 다들 전망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을 살펴보니 급격히 3개월 만에 평균 전망이 10%나 하락했습니다. 올해 3월만 하더라도 4,800포인트가 평균치였는데 3개월 뒤인 6월을 살펴보니 4,482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럼에도 4,482포인트면 현재 있는 악재들을 생각해보면
여전히 높은 전망입니다. 심지어 가장 비관적인 모건 스탠리 역시 올해 전망을 3,900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월가의 EPS 전망이 여전히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로 경기 침체가 찾아올 경우 지금 월가의 EPS 전망치는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준입니다. 만약 이번 실적 시즌에서 실적과 가이던스가 무너져서 월가의 EPS 전망이 하향될 경우엔 결국 지금은 저렴한 상태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증시는 다시 저렴한 상태까지 지금보다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투자은행들은 지금보다 더 전망치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엘리트들만 모여있는 투자은행들도 당장 몇 달 뒤도 못 맞추고 당장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가 승리하는 방법은 뭘까요? 딱 봐도 장기적으로 EPS 역시 마치 미국 주식 나스닥과 S&P 500처럼 우상향 해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트의 초록색을 보면 가끔 경기 침체를 만나며 하락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저 하락 역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만약 이번에 EPS가 하락하면 앞으로 미국 기업들은 망할 거니까 팔고 도망쳐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경기 침체가 오면 결국 경기 확장도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오히려 더 줍줍해야 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투자하는 거지 당장 1년, 2년 뒤에 팔 거면 예적금에 넣으셔야 합니다. 캠피셔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락이 당신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반등 직전에 도망치는 것이 당신을 잡아먹습니다. 주식은 사람들이 가격이 낮을 때는 거의 사지 않는 희귀한 상품입니다. 가격이 높을 때는 많이 사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흘러가야 정상입니다. 떨어지면 더 많이 사야 하죠. 다시 가격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라고 캠피셔는 말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게 돈 버는 방법입니다. 누가 봐도 하락했을 때 그 고통을 인내하면서 사모아야 하는 겁니다. 최저점에 사려고 하지 마세요. 캠피셔 역시 떨어지면 더 많이 사야 하죠. 라고 말합니다. 즉 단기적으로 손실이고 고통스러워도 돈을 벌기 위해선, 자산을 불리기 위해선 떨어지면 더 많이 사야 하고 현금을 다 썼다면 월급이 들어오면 또 사야 한다는 거죠. 누가 봐도 캠피셔의 말처럼 떨어져서 싼 가격일 때 열심히 더 줍줍하고 올랐을 땐 즐겨야 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는 쉬워 보이는 이걸 못할까요? 자신의 심리를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한 방법으로 확신과 원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여러분께 확신과 원칙을 공유드렸던 겁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겪는 하락장은 내 심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매번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역시 매번 영상을 보면서 마인드 컨트롤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론과 실전은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론적으로 지금 줍줍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직접 어제 대폭락장에서 10년 적립식 장기 투자라면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서도 10년 뒤에는 손실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100%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확률 높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어제 겨우 월 300만원이라고 말한 건 월 300만원 적립이 쉽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1억을 거치했을 때 비교적으로 월 300만원 적립은 물타기 효과도 없을 정도로 낮다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몇몇 분들이 지금 줍줍에 대해 물타기 효과도 없다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셔서 그 얘기를 한 거니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주말에 3천만원 거치식에 월 100만원 적립식으로 똑같이 백테스트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6월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현재 슬슬 고용시장마저 타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이번 고용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다음 주 수요일 13일에는 정말 중요한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기도하는 방법밖엔 없죠. 그리고 7월 19일부터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부디 빅테크들은 잘 버텨주었으면 합니다. 쉽진 않겠지만 말이죠. 마지막으로 26, 27일에는 FOMC가 진행됩니다. 50bp 인상, 빅스텝이냐, 75bp 인상, 자이언트 스텝이냐, 결국 CPI나 이런 자료들을 보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에서 시간이라는 무기는 승리 확률을 높여주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는 삶에서도 적용됩니다. 운동, 공부, 부업, 취미 등 시간을 투자해야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서 편안한 노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제가 직접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즐 구간에서 집, 차 등 돈 걱정 없이 여유 있는 삶을 삽시다. 길어지는 웅줍 기간에서
계속 줍줍하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게 가장 확률 높은 방법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